제가 오늘 발표할 때 사실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아마 이 자리에 한 10분 정도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정말 앞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밖에 대기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클라우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중에도 클라우드 시큐리티 어 게이트웨이라는 이 영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가지고 아마 폴스포인트라고 하는 이 회사에 대해서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보안 쪽에만 업무를 한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여러 루트들로 많은 정보들을 접하는데, "포스포인트 한국 지사가 없어졌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포스포인트가 한국 지사를 없앤 게 아니고 저희 SSNC가 포스포인트 지사를 하면서 예전보다 굉장히 많은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서 포스포인트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에 대한 동향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나라가 과거 한 5년 전 이때 기준 뭐 한 2-3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이나 뭐 여러 다른 국가에 비해서 클라우드 사용량이 굉장히 현저하게 적었습니다. 한 5년 전 데이터 보면은 유럽이나 이런 데는 클라우드 사용하는 비율이 50% 이상의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기업 뭐 한 10개 미만 이 정도만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급작스럽게 좀 바뀌게 되는 게 어 코로나나 뭐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가면서 지금은 제가 굉장히 많이 문의를 받고 있는 게 클라우드를 적용을 할 건데 "이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변해서 보여주는 그래프가 여기 있는 그래프들이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20 년, 21 년, 22 년, 23년 굉장히 증폭하는 이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작년과 올해의 기업 분야에 봐서의 어떤 비율도 거의 2배가 되는 이런 굉장히 증폭되는 클라우드 환경들을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각 기업이나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커지는 클라우드 환경에 대비해서 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애로 사항들이 뭐가 있을 수 있냐를 이렇게 조사한 자료를 좀 살펴보면, 어 이 자료는 뭐 조금 몇 년 되긴 했지만, 뭐 우리가 클라우드를 하면 가장 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퍼포먼스가 좀 그 속도 부분이 좀 늦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인력이 없어서 그거를 적용하고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가장 크게는 보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클라우드를 적용하면서 가장 큰 어떤 토픽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보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클라우드를 적용하기 위한, 이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한 클라우드에 의한 보안, 오늘이 인제 이 주제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포스포인트의 어떤 글로벌 인프라를 좀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145 개국에 160개 이상의 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굉장히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글로벌하게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보안 인증이나 클라우드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갖춰줘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과거에는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큰 뭐 10대 기업 이런 데 가 보면 사용자들이 내부 안에서 사무실 안에서만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무실 안에서 사용하는 이 유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격들을 방어하기 위한 부분들, 그리고 내부로부터 어떤 위협이 나가는 정보가 나가는 부분들을 막는 그 구간들을 이렇게 잘 테두리를 막아서 들어오는 거, 나쁜 거 들어오지 못하도록 네트워크 구간에 굉장히 많은 장치들을 두고, 또 안에서 정보가 나가는 부분들을 통제하도록 굉장히 많은 장치를 둬서 이 바운더리를 확실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는 이 영역이 정확하게 구분이 됐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이슈가 있는 이 재택근무가 되면서 단말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에 대한, 그래서
work from anywhere라는 어떤 이런 업무 환경을 적용한 이런 환경에 대해서는 당장 급하니까 다 재택근무해서 단말은 들고 나가는데 예전에 사무실 안에서 했던 이만큼의 보안만큼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의들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내용의 기본적인 아젠다를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그 회사 내부에 어떤 그 네트워크 기반으로 많은 보안들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 클라우드 기반의 시큐리티 게이트웨이로 구성하는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유저든 또는 회사 밖에서 사용하는 유저든 우리가 그전에 네트워크 구간에서 적용했던 또는 단말 구간에서 했던 부분들을 기존과 거의 유사한 동일한 레벨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이 클라우드 베이스의 시큐리티 게이트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제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런 퀘스천이 생기죠. 회사 안에서 뭐 밖에서 사용할 때 어쩔 수 없이 클라우드를 사용하지만 회사 내부에 유저도 많고 트래픽도 많고 하면 그 유저들이 다 여기를 거치게 됐을 때 속도 문제나 뭐 여러 가지 관리적인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또 퀘스천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함께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회사 내부 할 때는 기존과 같은 방식의 온 프리미스 형태의 시큐리티 게이트를 이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유저들에 대해서만 클라우드 베이스의 시큐리티 게이트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 클라우드와 온 프리미스 간에는 정책 동기화를 시켜서 이 부분들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하이브리드에 대한 형태의 문의들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시큐리티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클라우드 기반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시큐리티 게이트웨이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는지 이건 이제 포스포인트 관점에서의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그래서 이 웹 게이트웨이 부분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캐스비라고 요즘에 또 많이 이렇게 떠오르는 또 많이 접하게 되는 용어죠. 그래서 클라우드 액세스 시큐리티 브로커라고 하는 이 클라우드 보안하는 영역이 또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아마 RBI라고 하는 요 용어도 요즘에 종종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악성 코드 감염이 되면 그로 인한 대비 방안으로 이 RBI라는 그런 언급들이 계속 되게 됐는데 이게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래서 외격리라고 하는 우리 용어들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제 데이터가 정보가 유출이 되는 이 데이터에 대한 유출 방지 부분 그래서 요 네 가지의 어떤 영역들을 하나로 인테그레이션해서 구성하면서 이런 부분들한테 유저가 일관성 있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택근무 환경이든 또는 회사 안에서 근무하는 환경이든 동일한 어떤 보안 수준들을 구성할 수 있게 해 주는 부분들이 CSG 클라우드 시큐리티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부분의 컨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 그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한 가지만 얘기를 해도 사실은 30분 이상을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간략한 그냥 이렇게 수박의 껍데기 정도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제 이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웹에 대한 게이트웨이를 말합니다. 저희가 인제 많은 분들이 그 재택근무를 갔을 때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면 사내에서는 인터넷 접속을 할 때 비업무 사이트 통제라든가 또는 자료가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내에서는 포탈에 있는 메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한다거나 업무상 필요 없는 사이트는 접속 못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여러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을 통제하는 부분들을 사내에서는 구현이 돼 있거든요. 근데 단말을 밖에 가지고 나가면 사내에서는 못하게 막아 놓은 것들이 사외에서는 통제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통제해 주는 이 웹 게이트웨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내부 사용자들이 또는 외부 사용자들이 접속할 때 이 웹 시큐리티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최초의 인증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인증받은 이후에 사내에 있던 외부에 있던 접속되는 모든 사이트들에 대해서 포스포인트 웹 시큐리티 클라우드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도 되는 사이트인지 또는
이 접속했던 사이트에 대한 전체적인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더불어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목적지에 대한 안정성을 검사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사이트만 접속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웹이라고 하는 거는 HTTPS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폴스포인트가 기본적으로 글로벌하게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 정보가 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10억 개 이상의 센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뭐 특징적인 거는 페이스북하고 MOU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게재되는 모든 URL에 대한 정보들을 교류를 하면서 안정성 검사나 이런 정보들을 판별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사이트 정보,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로데이 공격 방어를 위한 악성 코드에 대한 정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리얼타임 블랙리스트나 이런 걸로 하는데 이 부분이 15분에 한 번씩 간격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저희의 이제 웹 시큐리티의 핵심 엔진인데 어드밴스드 클래시픽 엔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어떤 영역들에 대비해서 접속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하고 허용을 해 주게 되는 이런 알고리즘이 들어 있는데요. 이게 인제 왜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된다거나 또는 APT 공격에 어 감 그 해 어떤 피해를 받는 가장 큰 그 핵심 루트가 뭐냐면, 가장 최초는 보통은 피싱 메일이나 이렇게 이메일이나 이 유저를 유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접속이 되는데, 그 단계에 반드시 거치게 되는 부분들이 악성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하게 되는 부분으로부터 실제로는 정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웹에 대한 어떤 접속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유저가 접속하려고 하는 그 웹 접속 안에 안전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필터링 해 주는 것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외부로부터, 또 인제 요즘 최근 또 랜섬웨어가 너무 기승이라서 오늘도 뭐 송유관 쪽에 이제 뭐 피해 사례들이 나오고 하던데, 그런 루트를 다 뒤져보면 가장 근본적으로 시작되는 시작점이 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포스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탑재하고 있는 부분들이 SSL을 분석한다든가, 목적지에 대한 안전도를 검사한다든가, 페이로드대로서 내려오는 어떤 콘텐츠들이 안전한지를 검사하고, 그리고 뭐 백신이라든가 멀웨어에 대한 디텍팅을 해 주고, 그리고 목적지가 이게 생성된 목적지가 안전한지에 대한 레푸테이션 검사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URL에 대한 카테고리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정책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뭐 샌드박싱이라든가, 그리고 인제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은 뒤에서 좀 말씀드릴 건데 이런 부분이랑 연계해서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갖게 되죠. 그래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사용을 하거나, 또는 외부 유저들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거나 동일한 형태를 구성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들이 DLP까지 연결이 돼서 DLP 영역도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제 말씀드릴 부분은 그 캐스비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클라우드 어세스 시큐리티 브로커라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인제 팀즈를 그 사내에 도입하시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팀즈를 하게 되는 이유는 어디서든지 이 업무 협업이 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려고 팀즈를 사용을 하는데, 이 팀즈를 사용하다 보면 팀즈에 올라가는 자료, 누가 어떤 정보를 액세스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보안상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액세스 시큐리티 브로커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원래라고 하면 내부에 있는 유저들이 또는 외부에서 접속을 하든지 기존에 서비스해 주는, 예를 들면 팀즈나 536 같은 서비스를 다이렉트로 이렇게 접속해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안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브로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로커가 중간에서 올라가는 내용, 내려가는 내용, 그리고 실제로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회사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위배가 되는지, 또는 어떤 정보들이 가는지 오디팅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 클라우드 그 캐스비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방식들을 보면, 포워드 방식, 리버스 방식, API 방식, 요렇게 보통 캐스비 솔루션들은 요 3가지 방식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방식에 대해서는 시간상 다음에 인제 좀 더 문의 주시면 다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캐스비가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누가
어떤 것들을 어떻게 어디서 뭘 언제 했는지 이러한 전체적인 행위들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이로 인해서 회사의 어떤 내부 규정이나 의해서 통제를 한다든가 또는 기록을 한다든가 해서 사후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말씀드릴 부분이 인제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인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인제 최근이 아니죠. 되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리나라에는 그 다른 나라에 없는 굉장히 그 큰 보안이 적용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인제 망분리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은 무조건적으로 망분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 망분리가 쪼끔 더 완화돼서 망분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제도적으로 좀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망분리를 하는 부분이 유연하 그 변화가 생기게 되냐면 너무 힘들거든요. 유저도 불편하고 운영하는 운영사라 하는 운영자들도 불편하고 해서 그래서 아마 완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망분리가 줬던 그런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대체 방법 중에 하나가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제 국내에 이미 웹 격리를 적용한 제가 많은 사례들을 보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웹 접속을 다 아이솔레이션 시키면 좋은데 인터넷 뱅킹 같은 우리 그 인증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그냥 아이솔레이션을 그냥 시킬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하나하나씩 이렇게 골라내서 이거는 예외 처리 이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정보들이 계속 똑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업데이트되면 바뀌고 이 부분들을 운영자들이 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적용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포스포인트가 이 웹격리하고 융합되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인제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포스포인트이 아까 말씀드렸던 웹 시큐리티 그래서 시큐리티 게이트웨이가 우선적으로 유저가 접속하는 사이트를 바라보는 거죠. 이 사이트를 회사에서 허용을 해 줬냐.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가 허용해 줬냐인데 그런데 허용이 됐는데 그다음에 이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웹 격리를 해야 될 만큼의 위험한 사이트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 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 사이트를 들어가는 거면 금융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금융 사이트에서 굉장히 안전한 보호 조치를 해 놓는데 이거를 다 웹 격리를 하게 되면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또는 그거를 예외 처리되는 상황들이나 또는 속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생기고 실제로 웹 격리를 해 주는 이 웹 격리 제품에 구성되는 하드웨어 사양도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리소스나 또는 라이센스 비용도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이 사이트는 문제 있는 사이트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들을 1 차적으로 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지 않은 사이트로 넘어가는 경우에만 어 그 격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저 입장에서도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운영자적인 측면에서도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용된 리소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최소화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으로 포스포인트가 기존에 이제 에리컴이라고 하는 이런 웹 격리 솔루션과 제휴돼서 같이 이렇게 embedded 형태로 구성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래서 인제 이런 형태들을 좀 살펴보면 기존의 모든 브라우저에서 볼 때는 이 뒷단에 이제 소스 코드 보기 하면 모든 콘텐츠들이 다 PC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근데 인제 웹 격리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보여지는 화면은 동일하지만 내려온 소스 코드를 보게 되면 실제로 내려오는 콘텐츠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들이 실제로 PC로 내려와서 실행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인제 웹 격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모든 사이트를 다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인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효율성 때문에 최근에 인제 저희가 며칠 전에 기사를 냈는데 5 월 6일 날 사이버 NC라고 하는 회사를 포스포인트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결합을 목표로 해서 이 사이버 INC를 인수를 했고 여기에는 이제 스마트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능 그 어떤 컨셉이 같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웹 게이트웨이가 허용을 해 주게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이솔레이션으로 넘어갔을 때도 그 안에서 위험한 콘텐츠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렌더링을 클라이언트 살 건지 서버에서 해 줘서 보내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인텔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컨셉들을 좀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어느 브라우저를 사용하더라도 그래서 어느
사이트 접속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안전한지 또는 위험한지를 판단하고 위험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유저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이렇게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저는 DLP를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DLP 영역이야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뭐 DLP의 컨셉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지는 않을 건데요. 이제 포스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DLP의 남다른 점 요 몇 가지 항목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드립 DLP라고 하는 부분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예전에 어느 통신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에 데이터가 많이 나가는 거는 중간에 인제 여러 루트에서 이렇게 차단을 해내니까 한꺼번에 못 가니까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이렇게 조회를 해서 되게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객 정보를 유출했던 어떤 대량으로 유출했던 장시간 동안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인제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죠. 드립 DLP는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는 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더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나간 건수가 10 건이 넘더라.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한 트랜잭션에서 발생되는 유출 건수를 보통은 보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인제 메일로 나가든 또는 포털로 나가든 게시판에 글을 올리든 이걸 다 토탈해서 봤을 때 나간 건수가 하루에 10 건이 넘더라. 뭐 한 달을 기준으로 10 건이 넘더라. 그러면 또 추가적인 어떤 폴리시를 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걸 인제 저희가 드립 DLP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포스포인트의 장점은 제가 앞에서 되게 빠르게 말씀드려 가지고 그 부분을 이해를 다 하셨을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웹 접속을 할 때 카테고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해 사이트인지 또는 어떤 형태의 사이트인지 포털인지 아니면은 뭐 헬스케어 쪽인지 뭐 이렇게 여러 카테고리 세분화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DLP하고 접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DLP로 인제 정보가 나가는 걸 차단을 했어요. 그런데 인증서 정보를 업로드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가 나가면 차단을 하게 되면 되게 작은 인증서 정보가 나가는데 이 부분도 탐지가 되니까 이 부분을 예외 처리해 주려면 해당 사이트로 가는 거는 예외 처리해 줘야 된다. 이런 이제 복잡한 예외 처리가 계속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인제 웹에 대한 카테고리 정보랑 매핑을 하면 우리가 포털 사이트로 가는 거다. 그러면은 무조건 막을 수가 있어요. 또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헬스케어 사이트니까 이 부분은 정보가 올라가도 어느 정도의 양만큼은 허용해 줄 수 있다. 이러한 폴리시들을 카테고리 베이스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책을 훨씬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정책을 좀 쉽게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 기반의 어떤 폴리시들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적지 기반에 대한 정책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절대 한국 내 말고 외국하고는 일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자료가 외국 IP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일이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악의적인 어떤 시도라고 볼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 목적지 기반으로 어떤 정책을 줄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일단 핑거프린팅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사내에서는 이 문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문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핑거프린트를 다 떠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가 유출이 될 때 전체 문서가 다 나가는 게 아니라 해당 부분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유출을 하게 되면 사실 잘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핑거프린트를 떠 놓으면 유사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프로 이상 유사한 부분들이 핑거프린트 정보랑 겹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DLP로 차단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에 말씀드린 부분들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드립 DLP 형태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통제 부분들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부분들이 카테고리 정보인가? 지역에 대한 부분이네. 지역에 대한 부분들 정보를 확인한다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유연한 폴리시들을 저희가 앞에 가지고 있는 웹 시큐리티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DB들을 활용하고 접목해서 좀 더 유연한 DLP 정책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OCL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예전에 이런 사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를 유출할 때 이제 문자로 하게 되면 뭐 문서에 이제 첨부를 하게 되면 문서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하나씩 다 체크를 하니까
탐지가 되는데 그래서 못하게 하려고 이미지로 캡처해 가지고 보내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포스포이트 같은 경우는 그 이미지도 다 분석을 해서 OCR 분석을 해서 DLP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오늘 쭉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그 재택근무나 또는 이런 유연근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디에서든지 업무를 하더라도 회사 내에서 했던 어떤 보안 정책들을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자 클라우드 시큐리티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저희 컨셉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서 보안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DLP 관점에서 데이터에 대한 유출 부분도 보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어떤 보안 환경에 대한 유연성도 같이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업무에 대한 생산성을 증대하면서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는 내부 유저 또는 내부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더 강하게 갖춰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안 수준에 대해서 레벨업할 수 있고 실제로 고생을 많이 하는 보안 운영자들의 업무 효율도 좀 증대시키고 또 시스템적인 부분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한 준비를 굉장히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제가 빨리 마친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 앞자리에 앉아 주신 분들 제가 진짜 너무 감동을 받아 가지고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께는 그 장학생 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자리에 공부 잘하는 분들이 앉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희 선물 좀 하나씩 나눠 주세요. 그리고 혹시 질문 아직 시간이 좀 남았죠? 다 됐나요? 질문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받아도 될까요?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 질문에 답변을 짧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께도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S13번이죠? 네, S13번 방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